노년이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계절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어른이 저러시면 좀 없어 보여.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존중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품격과 배려, 예의와 매너가 없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고립되며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적인 말투를 쓰시죠. 그 나이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듣는 사람이 찡그릴 뿐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말들 속에는 사실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은 김장호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과 대화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 나이 땐 벌써 집을 사고 아이도 키웠어.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책임감이 없어.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은 비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싶은 외침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에게도 결정권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에 나서면 아내는 여보, 그냥 좀 쉬어요. 자식은 아버지, 요즘은 방식이 달라요. 사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그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말로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권위적인 사람에게서 멀어질까요? 권위적인 말은 무언의 선을 긋습니다. 난 너보다 위야. 나는 옳고 너는 몰라. 그 말은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듣는 이는 자신이 지적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부터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듣기 싫은 말이 됩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과 훈계는 다릅니다. 경험을 전하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의 말과 가르침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너도 조심하면 좋겠구나. 이런 말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그렇게 되잖아. 이런 말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안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말보다 더 강한 영향력인 존재감. 진짜 존경받는 어르신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짧은 한마디를 더할 뿐입니다.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이 말들 속엔 경험, 포용, 지혜,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깊어집니다. 권위적인 말은 길고 복잡하지만 진심은 짧고 간결합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들은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세대 차이도 거리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로 전하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손주가 무례했을 때, 후배가 조언을 구할 때. 가장 인상 깊은 어른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주고 같이 앉아 조용히 차 한 잔 마셔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적지만 참 크신 분이야. 그분 앞에서는 괜히 나도 말을 조심하게 돼. 내가 너만 할 때는
이 말 속에는 나를 봐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너만 할 때는 힘들었지만 요즘 너 보니까 그때의 내가 떠오르네.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다.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다. 말 한마디 그 속에 진심이 담기면 존경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의 고성불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짜증.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느려? 서비스가 이게 뭐야? 그러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본인의 이미지를 결정짓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어른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침착함과 조용한 말투, 그것이 진짜 매너입니다. 세 번째는 공짜와 흥정의 습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좀 깎아줘야지. 이거 서비스 안 돼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내가 낸 만큼 당당한 소비, 그것이 노년의 멋입니다. 네 번째, 자녀 자랑과 비교. 우리 아들은 의사야, 사위는 대기업 다녀. 반복되는 자랑은 자격지심으로 들릴 수 있고 듣는 사람에게는 피곤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보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어른이 훨씬 멋지고 존경받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물의 사용. 스피커폰, 이어폰 없이 유튜브 시청, 지나치게 큰 벨소리. 잘 몰라서 그래요 라는 말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배우려는 자세만 있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매너는 완벽함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간섭. 너는 왜 이렇게 입었니? 결혼은 안 하니? 자녀에게, 손주에게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하지만 간섭은 거리감을 만들 뿐입니다. 조용한 응원이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일곱 번째, 식사 예절 부족. 음식을 남기고 시끄럽게 씹고 대충 먹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조용히, 감사히 먹는 모습, 그것이 매너입니다. 여덟 번째, 아픈 이야기 반복. 요즘 무릎이 아파. 병원비가 너무 들어.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에게 피로를 줍니다. 건강한 이야기, 따뜻한 일상 이야기로 주제를 돌릴 수 있는 대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에 드는 생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 안에 담긴 삶의 품격은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없어 보인다는 말 두려워 마세요. 대신 참 멋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노년이면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누구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으로 내일을 여는 지혜와 함께 하세요.